경찰서에 신고할 일인가? 그거 범죄 아니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병원에 가야지. 경찰서에 신고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확신을 할 수 없잖아. 다못 지키면 살 수는 없어. 진짜 이 미친 거 아니야? 와 큰일 났다 이거. 오랜만에 최후의 만찬인데요. 오늘 우슈를 맡게 된 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랑과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이제 사랑꾼들을 모셔봤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좀 달랐다. 저는 무조건 가능이죠.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근데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걸로 뭔가 나는 일반 사람이랑 다르다 스스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우선 일반적이지 않은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약간 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그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시선 속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근데 그걸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의 전제가 어떤 조건이나 뭐 장애나 뭐 차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저는 뭐 포용한다, 안아준다, 약간 이런 그 개념이라서 저한테는 혼자 생각하는 게 다른가 싶긴 한데 뭐 제가 연애만 계속 했던 사람이라면 뭐 사랑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혼 3년 차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나니까 현실을 봐야 된다가 너무 강하거든요. 이게. 사랑으로만은 살 수 없다. 그 다음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못 고쳐요? 못 고치는데 약을 하나만 먹으면 된대요. 약 먹으면 괜찮아요? 전혀 그 일반인과 전혀 다르게 그럼. 아무 상관없지 않나 보네. 사실 저희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꺼냈던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에이즈 병인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거를 알기 전에 알았어요? 아니면 사랑하는데 사랑했는데 하고 나서 H인 걸 그 알고 사람이 이제 밝힌 거예요. 아. 에이즈라고. 그 지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얼굴에다가 에이즈 이렇게 써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딥해져야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초반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랑 좀 오래돼서 뭔가 1년차, 2년차 뭔가 미래를 막 그려갈 때 나중에 얘기하면 배신감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에이즈는 남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 병이잖아요. 저는 사실 처음 듣자마자 어디서? 이 생각을 했어요. 현재는 약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하루 하나를 먹으면은 전혀 감염시킬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왔어요. 과학 기술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에이즈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콘돔도 안 껴도 된대요. 그러면 만약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저는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으로서 아기한테 혹시 유전이 되나요? 수직 감염이 될 확률이 되게 낮아요. 낮아요? 엄청 낮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저는 에이즈의 어떤 그 병의 어떤 심각성이나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감염된다는 그런 공통점으로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뭐 솔직히 에이즈랑 코로나랑 비교했을 때 그 병의 어떤 인식만 좀 차이가 있지 에이즈 이제 낫지 않나? 약간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이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낫게끔 뭔가 이겨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재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예방에 약이 안 나온 상황인데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하루 하나를 약을 먹으면 감염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치찌개 같이 먹어도 되고 목욕탕 가도 되고 키스 당연히 되고요. 심지어 콘돔 없이 섹스를 해도 감염 가능성이 없대,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인 걸 맹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치 통계적으로도 없어요. 그걸 저희가 U=U라고 하는데 검출되지 않으면 감염되지 않는다는 이제 그 약자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에이즈라고 하면 무섭고 이제 죽음에 가까우니까 뭔가 그런 공포 때문에 이제 이 병을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처음 알았어. 이 H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갑자기 밥 먹다가 나 사실 HIV 감염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반응 보일 것 같아요? 순간 말을 잊지 못할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제일 처음 물어보는 거는 또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 것 같고 그게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확신을 할 수 없잖아. 이 사람의 말만 듣고 진짜 이게 전염이 아예 안 된다라는 걸 내 스스로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저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고 저 당장 병원에 뛰쳐갈 것 같아요. 그럼 미리 얘기 안 했나? 그럼 그거는 그러면은 성관계 전후 이게 이 상황에서 성관계를 전인 거야 후야? 전이면 이제 경찰서에 신고. 분명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근데 경찰서에 신고할 일인가요? 잠깐만요. 그거 범죄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럴 수 있다. 잠깐만요. 병원에 가야지 경찰서에 신고하면 안 되지. 왜? 그거 나 범죄로 알고 있는 근데- 거 아닌가? 그럼 내가 걸렸어요. 내가 걸렸는데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게 어쨌든 감염성이 있는 거라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거예요? 밥 먹고 있어. 밥 밥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먹는 자리에서 네, 성관계 전입니다. 성관계 전? 네네. 왜냐면 이제 본인도 아까 밥 얘기했지만 감염시킬 수도 먹으면 있어요. 근데 밥 먹으면서는 말하지 말고 이제 성관계 하기 전에 말하면 안 돼요? 성관계 하기 전에 한번 기빨대기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기 맞아. 그러니까 성관계 한참 감성적일 때잖아. 완전 이성의 판단이 없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 약간 짐승이 돼 있을 때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이 새끼 뭐야? 막 이러고. 그런가? 많습니다. 어떠세요? 저? 어떻게 말할 건데요? 전 뭘 못하고 일단 썸 자체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이 좋아도 아예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게 혹시나 내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스스로가.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시작을 못하고 상대방이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얘기를 할 것 같아. 근데 나 솔직히 이런 결핵에서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 근데 거기에 대한 선택권은 저한테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게 달려있는 거지. 말을 하고 싶겠죠. 하고 싶은데 되게 겁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사람을 믿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뢰도만큼 이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바로 썸은 끝날 것이고 그리고 저에 대한 얘기가 소문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대로 또 힘들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수용해 줄 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확인 겸 저도 이제 좀 떳떳하게 그런 설명도 다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 간에 이게 약을 먹으면 시킬 수 있는 게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 네. 일단 근데 그 HIV 감염인들조차도 사실 이 뭐랄까 정확한 팩트에 대한 체크가 좀 덜 된 분들이 되게 많은 게 거기에 대한 뭐랄까 그 에이즈 포비아라고 해요. 에이즈 포비아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검사를 늦추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진실이 아닌데도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 사람들이 되게 연애도 못하게 하고 살 수도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HIV 감염인들 되게 슬프게도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진짜 그렇겠다. 네, 동일 연령대 일반 인구 집단보다 40배 이상 높아요. 사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당했는데 다음에 이제 수술할 때 이제 피 검사를 하잖아요. HIV가 뜬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 병을 모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죽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냥 먼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이 되게 좀 과학이 많이 발전했는 거에 비해서 너무 사람들의 그 생각이 많이 발전을 못한 부분이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특정 집단에서 생성되는 병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면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남자, 여자 이게 아니라 남녀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HIV 예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한 검사 그리고 콘돔 착용, 안전한 성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패널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것에 대한 좀 정확한 진실을 알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위한 콘텐츠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면은 HIV 감염 수치가 낮아져서 본인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이 결국 상대방에게 감염을 시킬 수 없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IV 감염 사실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 얘기를 해야죠.
병이잖아. 어쨌든 병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이가 돼야 된다라는 게 좀 전제라서,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지금처럼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거짓말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말을 안 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사실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맞아. 이 자리에 모이기 전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한테도 얘기하는 거는 되게 많이 꺼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실제 사례가 있어요. 에이즈에 걸린 A씨가 이제 확진을 받고 나서 이제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동 없이 유사성 행위를 했어요. 사소한 다툼 끝에 이 사람이 HIV 걸린 줄 알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이 사람을 신고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 A씨가 감염 사실이 드러나서 이분이 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전파 매개 아니야, 안 옮겼는데? 안 아 옮겼는데? 근데 잘 받았다고? 진짜 이 미친 거 아니야? 에이즈 예방법 제19조에 에이즈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같은 법 제25조 2항은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A씨가 약을 꾸준히 먹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수치가 낮아서 수치 이하라서 감염을 시킬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에이즈 예방협회나 중앙의료원에서는 이제 그걸 판단했을 때 A씨는 감염시킬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없는 상태지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는 되게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전파할 수 없는데 왜 이 성행위를 처벌하느냐. 반대의 이제 의견에서는 이제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만취약이 없고 이제 치료받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또 올라오는데 이거를 이제 성행위 제외하고 우리가 뭐 감염인이랑 비감염인을 차별하는 게 없지 않느냐. 비감염인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걸렸을 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늘기 때문에 공공의 공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상관관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또다시 얘기 나오는 게, 약이 없는 시기에는 이제 유일한 조치가 이제 성관계를 이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동했는지 다 파악하고. 이제 약이 없는 시기에는 그게 맞았는데, 약이 있는 지금 치료를 시작하면 사실 감염을 시킬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것을 감염시키는 사람처럼 낙인을 찍어서 오히려 그 검사를 막게 하는 거 아니냐. 그 병을 더 크게 무섭게 만들면은 결국 이 검사를 막게 해서 이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HIV 전파는 결국 사회적 시선의 영향이 진짜 큰데요. HIV는 사회적으로 심한 질타를 받는 질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찝찝한데도 검사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사회에서 그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위험한 질병인 건 알지만 약을 먹고 지내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우리는 되게 그런 그런 선입견이라든지 이미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게 되게 확립되어 있는 상태라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인식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거죠. 네. 어느 나라를 가도. 근데 이제 그 통계치 보면은 우리나라도 되게 위험 국가긴 해요. 그러니까 HIV 인권이 되게 많아. HIV 감염인 인권이 되게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 그 선입견이나 스테레오타입이 되게 많은 나라로 분류돼 있거든요. 거기에 수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지랑, 그리고 그 수치를 만약에 아까 그런 예시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수치가 0으로 나왔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믿어줘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병원도 잘 안 다니고 수치를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모두가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좀 본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본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이런 걸 공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좀 존중해줘야 되지 않나. 사실 길게 보면은 이게 꼭 법으로 이걸 뭘 한다고 감염이 예방되고 뭔가
그 모든 공동체가 건강을 이룬다? 그러니까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법안이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염인들이 어떻게 이제 건강 관리, 그러니까 그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증명이나 평가가 좀 필요한 맞는 것 같아요. HIV 에이즈에 맞서서 싸우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이 개발되는 것도 이제 뭐 조만간 개발될지도 모르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는 게 방법이고 우리가 만약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남의 일처럼 아니고 우리 일처럼 좀 받아들이고 모두가 그렇게 했을 때 이 병이 진짜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박수 치면서 마무리 칠게요.